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의례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지를 못하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수해를 피해 입은 분들은 뭐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음 한구석이 참 착잡하기 이를 데 없죠. 네. 이 3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 수해, 참 글쎄요, 이전에는 이른바 나라 이 물을 달 다스리는 치수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 강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 즉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대 강이 MB 이명박 정부 때 상당한 그 정비 성과를 거뒀죠. 네, 말들은 많습니다. 4대강 보호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이번 물난리가 났다 하는 그런 공격, 이른바 이 좌파들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 전문가들은 4대강이 있어서 그나마 물 관리가 조금은 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른바 치수, 이게 앞으로 상당 부분 우리의 현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물난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 대한민국의 오송 참사 이전과 이후는 물관리, 강, 하천,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네, 아무튼 지금 정쟁, 민주당과 그 좌파 진영에서는 이번 그 참사를 지금 현재 정권을 공격할 좋은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이후에 이태원 참사를 거쳐서 이제 오송,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오송지구 이 지하차도 참사, 이런 그 후진, 당연히 후진국형 사고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네, 그것을 현 윤석열 정부의 관리 미숙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자 처벌, 이거는 당연합니다. 네, 두루뭉실 넘어가다가는 제가 썸네일에도 미리 밝혔듯이 국민적 원성과 분노가 하늘 높이 치실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면밀한 그 원인 진단과 함께,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그 시간의 책임을 방기했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청, 어느 관청에서 이 주의를 해태했다고 그러나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책임을 회피했다 하는 얘기. 지금 오늘은 책임 회피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 사고가 발생했죠.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딱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역시 책임 공방이 어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공장에서 어느 개인이, 어느 관청,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이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게 바로 국가 시스템의 가동인 것입니다. 구조, 시스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계기를 이번 오송 참사가 갖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오늘은 들어가는 말씀이 없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 특집방송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층적으로 진단을 하고요. 지금 뇌탓 공방, 이것을 지금은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이 아니라 당신들 관할이다 하는 그런 떠넘기기, 이런 것이 벌써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왜 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정당하게 착착착 움직이면서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믿고 살만한 나라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매번 이런 대형 참사 때 내탓 공방이나 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일수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 아주 복지부동의 대명사가 바로 공무원들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기미가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 공방에서는 또 면밀한 원인 진단에서는 여가 있을 수가 없고 야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면밀한 그런 조사에 이어서 그렇다면 마땅히 그 조사에 기반을 둔 책임 부여, 이거는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을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약 5분 정도, 그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과 소통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슈 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송 참사 내탓 국민 분도 키운다. 정말 지금 서로 내탓 공방이 제가 예견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미 이런 대형 참사가 있으면은 약 한 3일, 4일쯤 뒤에 그전에는 이상 피해 복구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민들의 시선도, 제발 좀 저 터널에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어포켓 뭐 이런 기적 같은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요. 제발 한두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2, 3일 정도는 관심을 갖게 마련이니까, 요게 지나서 이제 물을 다 뺐죠. 궁평 지하터널에서 다 물을 빼고 커다란 747번 이 급행버스도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에 15째 차량도 다 온전하게 이렇게 꺼낸 상태에서 사고 생존자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제발 몇 사람이라도 좀 살아 계셔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송 참사가 이제 이른바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를 했죠. 오늘부터 지금 착수를 하고 면밀하게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응분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이런 사태, 지금 오송 참사 내탓 국민분도 키운다라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시청, 도청, 경찰이 서로 이 탓 공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오늘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시청, 청주시청이죠. 도청, 충북도청, 경찰, 충북경찰청, 오송 참사가 서로 내 탓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보시죠. 그 사고 지적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게 청주시청, 충북도청은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차도 교통 통제를 놓고도 책임 공방하다. 교통 통제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경찰의 책임입니다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출동조차 안 했다. 112에 2번이나 신고가 왔는데도 출동조차 안 했다. 그리고 또 엉뚱한 궁평 터널이 2개가 있습니다. 1터널, 2터널. 이번 사고 현장은 2터널이지요. 2터널인데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1터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가 여기가 괜찮네 싶으면은 궁평에 1, 2터널이 있기 때문에 2터널인가 보다라고 2터널로 갔어야죠. 출동한 경찰은 여기 괜찮네 싶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서로 아주 근무 태만인 것이죠.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내탓 공방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행복청이 또 가세를 합니다. 행복청,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바로 옆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오송이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세종시는 바로 옆에 인근 동네입니다. 세종시 바로 옆에가 예, 흥덕구고 흥덕구의 중심이 이제 오송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제 고향이 바로 청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 청주시의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제가 매주 내려가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당일 토요일 날 예, 그 아침 일찍 그 사고 현장을 50분 먼저 지나갔던 것이고요. 예, 제가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니면 신문 몇 줄 읽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아주 비교적 소상히 아는 예, 제 고향 자체가 청주고 제가 오송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면은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청주와 오송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왜? KTX역에 그 있는 데가 오송역 아닙니까? 예, 세종시 공무원들은 다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굴러 가고요. 마찬가지로 충북에 있는 청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바로 청주와 이 세종시의 딱 중간에 위치한 데가 오송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향 지역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 이 지금 시청, 도청, 경찰, 행복청까지 예, 이 도로는 그 지하 차로는 이렇게 쑥 들어간 데가 행복청에서 발주를 한 그런 상태니까요. 지금 행복청, 그 다음에 미호강 제방 이런 것도 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관장을 하는 그런 지역이더라. 예, 시청, 도청, 경찰, 행복청 요 관련된 4개 기관이 이제 서로 내탓 공방이 치열하게 오늘부터 벌써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관련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고 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청주시, 충북도, 경찰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청주시는 도에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충북도는 불가항력이었다. 경찰은 인력이 태부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시간대별과 밑에 청주시, 충북도, 경찰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사고 당일 오전 4시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다. 그래서 청주시, 충북도, 그 다음에 흥덕구청, 소방서, 경찰 등 76곳에 자동적으로 통보하고로 돼 있다. 4시 10분에 홍수통제소에서 통보를 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청주시가 최소 4번 이상 유관기관에 통보받고도 도로 통제를 안 됐다. 예, 어떤 해명을 해놨을까요? 충북도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바로 또 내탓 공방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예, 여기에서 시간대별로 6시 반 경우에 금강 홍수통제소 흥덕구에 전화를 했죠. 교통 통제를 해야 된다. 주민 대피 조치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 더 늦으면 큰일 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흥덕구청은 시청에 전달을 했죠. 예, 이 서울이나 부산, 이 광역시는 구청도, 구청장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습니다만은 아직 청주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예, 이렇게 흥덕구가 시청에 전달을 한 것도 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조치를 안 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예, 이 사고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고요. 7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행복청, 행복도시건설청이죠. 세종시에 있습니다.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이 야, 미호간 곧 범람할 것 같다. 이 큰일 났습니다. 미호간 좀 있으면은 30분 정도 지나면 이거 완전히 범람할 것 같은데요. 라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다른 지역에만 출동을 하고 문제의 미호강 바로 인접한 그 궁평터널 쪽에는 손을 못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출동을 못했느냐라고 하니까 인력 부족하다. 우리 경찰 인력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더 급한지 알고 다른 데로 갔는데 정작 거기는 괜찮고 궁평 이터널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라고 이제 탓 공방에 경찰도 가세를 한 것이죠. 예, 7시 51분 인근 주민이 제 방에 유실돼 곧 넘칠 것 같으니 현장 와서 빨리 조치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 4분과 7시 51분 약 한 40분 동안 진짜 물이 지금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소방당국이 도착 후 현장 조치가 없이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이든 소방이든 정말 너무 안이한 그 태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문제 8시가 됐습니다.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완전히 차량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아까 7시처럼 다른 지역에만 출동을 했습니다. 그 해명은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 태부족하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한 줄 알고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는 괜찮고 궁평 이터널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책임 공방의 충북도는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느냐? 최소 한 번 이상 통보받고 도로 통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자는 이유를 이렇게 됐죠. 불가항력이었다. 행복청이 제방 높이를 안 낮췄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이제 충북도는 도시건설청, 예, 세종시에 있는 행복청에다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이 워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불씨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통제를 못했다. 그 인력 부족이라는 말을 뭐 30년 전에도 인력 부족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예, 민중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은 항상 인력 부족 탕만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청주시청, 흥덕구청, 충북도청, 거기에다가 경찰, 예, 또 행복도시건설청, 행복청이라고 하는 이런 5개 또는 6개의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책임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이런 그 책임 공방이 분명히 뜨겁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고 당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 전이죠. 예,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3일 전부터 제가 아주 예측을 했습니다. 예, 왜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제가 동아일보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를 또 얼마나 많이 취재를 했겠습니까? 예, 사회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경제부 있을 때도 그렇고 정치부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영역만 조금 달았을 뿐이지 대형 참사 앞에 이런 거는 거의 뭐 기자들도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다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사고 당일날 이런 글을 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보는 것이죠. 이거는 뭐 대통령도 볼 수가 있고 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뭐 도지사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한 3일 전에 제 페이스북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3일 전에 제가 쓴 김동원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에 조금 그게 제가 이걸 토요일 날 오후에 쓴 거니까 이틀 반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오송의 눈물, 정말 참 이 처참한 눈물을 제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 역세에서 1km도 채 안 떨어진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와 천재지변이 섞여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미호강, 예, 미호천 미호강이 같은 일입니다. 천에서 미호강으로 더 승격이 된 것이죠. 미호강이 범람할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천재라면 사고 전날 오후부터 호우경보 등이 이어졌음에도 위험이 도살인 궁평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못함은 인재로 봐야 합니다. 라고 인재로 제가 규정을 당연히 인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와 제 일행은 어제 사고 발생 불과 50분 전에 오송 궁평 지하차도를 통과했었습니다. 당시 이미 지하차도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공포의 물발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을 짧게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비만 오면 궁평 지하차도는 위험지구로 돌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수습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현재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도 1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청주와 인근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궁평지하도로는 세종행복건설청이 발주한 지방도로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서 일반 도로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책임 공방 얘기를 제가 예측을 한 겁니다. 관리 책임을 놓고 이후 책임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벌써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3일 뒤의 모습을 훤히 제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관리 책임을 놓고 이후 책임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당국이 책임 회피성 행보를 보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난국으로 빠질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토를 달지 않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길 권합니다. 책임 잘못은 나중에 이 감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드러날 것인데, 그래도 여기에 이 궁평 지하차도에 관계가 있는 관련 기관들은 토를 달지 않는 정말 대국민 진정성 있는 사과,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예, 대책 마련은 물론 합동 장례식을 비롯해 사망자 가족 등 보살펴야 할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시는 오송 참사와 같은 후진성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삼가 상호를 당한 지역 주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글을 쓴 게 바로 이처럼 오송 참사 내탓 공방이 벌어질 걸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페이스북에 그 관련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네. 사진, 그 진흙탕물이 바로 저렇습니다. 진흙탕물이 저렇게 콸콸콸콸 제방이 터지면서 흘러나오는 저 물이 저 정말 살인적인 물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떨어져서 봤어도 저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 저게 바로 미호강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 청주서 나왔습니다만은 저 미호천을 거기서 고기도 잡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호강으로 더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범람하기 직전 상태의 미호강을 제가 찍은 겁니다. 미호강 범람하기 직전에 제가 찍은 미호강 사진이고요. 그 앞쪽은 그 터널 인근에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이 터널 쪽으로 흘러가는 그 순간 모습을 제가 찍은 상황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찍으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네. 이렇듯 토요일 날 저녁에 내탓 공방 이거 하면은 국민들 분노가 이 하늘을 치실 것이다. 정말 관련 기관들 앞으로 상당한 그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사과를 하라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5기관 도청, 시청, 경찰, 행복청, 뭐 흥덕구청도 별도의 기관으로 하면은 흥덕구청, 구청장 이런 관련 기관들이 다 수장들이 모여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 국민들 안전에 기울이지 못해서 40여 명의 그 사상자가 난 그 이번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동 책임을 밑바탕에 깔고 이 대처 마련을 해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은 이거 옴팡 내가 뒤집어 쓰는데 나중에 소송이 걸릴 때 당신이 먼저 사과를 했지 않소? 당신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걸릴 상황인데요. 먼저 사과를 하면 나중에 덤터기를 쓸 수가 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된 그런 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죠. 관련 기관 수장들이 공동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토를 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요거 교통통제는 경찰인데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시청에는 그거 행복청에서 그게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토달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면서 사과를 하는 사과는 지금까지 전혀 한 적이 없지요. 예,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 정도로 다 이 관련 기관들의 그 단체장들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참 그렇습니다. 정말 대의적인 큰 내가 비록 다른 기관보다 잘못이 적다 손치더라도 대의적으로 먼저 사과를 하고 아니면 주도적으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관련 기관들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면밀한 조사가 나온다. 그렇죠? 예, 책임을 딱 얘기를 할 때는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저 옆에 있는 저 단체가 더 잘못이 많은데 또 이런 식으로 책임 수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밀한 책임.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예,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이 시작이 됐으니까 면밀한 이 조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하겠다. 내가 또는 우리 기관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은 달게 처벌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을 시키고 예,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그런 게 사실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게 이번에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마음 그지가 없는데요. 네, 지하도 통제 요청을 최소 2차례 112에 신고했다. 제가 아까 그 도표 시각모를 통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하도 이거 금방 10분 내에 통제를 해야 사람이 안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호선 지하도 통제 요청을 최소 2차례, 지금 3차례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2차례,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1차례 더 112에 신고를 했는데 네, 국무조정실이 야 그렇게 통제를 받고도 왜 지하차도 통제를 안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감찰의 착수를 오늘부터 하고 있고요. 경찰은 88명 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는데 예, 경찰이 저렇게 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교통 통제 못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 규명을 받아야 할 경찰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나선 거 예,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경찰도 반드시 이번 그 책임 이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충북 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 전체 조직의 수장도 마찬가지로 도의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원래 각 조직의 제일 대표는 예,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한. 그래서 공직이 어려운 것이죠. 네, 지금 도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참사의 내탁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건설청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호강 제방 허가 없이 헐었다는 얘기를 지금 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호강 제방 이 관리를 원래 이름대로 하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죠. 그래서 약칭 행복청입니다. 미호강 제방 허가 없이 헐었다. 바로 제방을 허가 없이 헐은 거에 따라서 범람이 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호천교 연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어디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훼손을 했다. 그래서 비가 오자 급히 쌓은 임시대방 호우에 유실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자 예, 임시제방, 예, 이렇게 모래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임시제방에 이렇게 천막을 덮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범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잠자는 시간에 6시, 7시 대에 이 둑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행복청의 미호강 제방 예, 훼손 문제가 지금 이게 복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행복청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침수 신고받은 경찰 지금 3번 경찰 쪽에 이거 큰일 납니다. 빨리 교통 통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엉뚱한 곳으로 출동을 했다는군요. 네, 궁평터널이 1터널과 2터널 2개가 있는데요. 글쎄요, 1터널과 2터널은 제가 보기에도 뭐 크게 걸어서 한 4, 5분 정도 갈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배 라고 하면은 2터널이겠다라고 2터널로 갔어야죠. 경찰이 그냥 여기는 괜찮네 하고서 거기서 스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700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 요게 바로 궁평 2터널입니다. 걸어서 한 3, 4분 정도 4, 5분 정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1터널로 향했는데 결과적으로 궁평 2지하차도가 아닌 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경찰은요, 신고자가 지하차도라고만 언급해서 궁평 1차도 쪽으로 갔는데 1지하차도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그쪽으로 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경광등 하나만 들고 경관이 이 지하차도에서 여기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뭐 경광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2터널 앞에 가가지고 호루라기나 뭐 아무튼 여기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오면은 경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통제를 하는데 누가 어떤 이 기사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버스 기사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른 아침에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무고한 15명의 생존자, 이 사망자는 지금 우리 곁에 그대로 있을 그럴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더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지난주 이후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나와서 상당한 그 호응을 받고 있죠. 보통 우리가 처음 한 지난주에는 8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줬고요. 매일매일 10만, 20만, 30만들이 꾸준하게 시청을 하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대한민국을 그렇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식 공산주의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명단, 요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손수 만든 게 아니고요. 제 언론인 대선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해서 각종 자료, 사진, 방송, 기사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그들이 말한 워딩, 그 다음에 집회 시위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집대성한 아주 역작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4대강 개발 반대와 저지한 인사들 명단을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 개발은 당연히 오송 참사의 원인이 있는 미유강 범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4대강 개발, 이거는 뭐 MB 대통령의 하나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이지만, 이때도 4대강 개발 각종 환경 단체들이 무슨 도롱뇽이 죽어간다 해서 천마산 터널을 반대할 지율스님인가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4대강 개발 우리는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제가 이거를 오늘 발표를 드립니다. 4대강 개발 적극 반대 및 극렬 저지 인사들 및 단체들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6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체가 50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한 사람 이럴 때는 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단체부터 얘기를 할까요? 단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체보다도 사람 이름이 여러분들께는 더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름부터 개인 이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이 단체 지금 이렇게 제가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아주 광대한 자료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한 상황인데요. 이 명단에 제일 위에 올라온 사람이 바로 김두관입니다. 김두관 경남지사, 또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여기에도 또 송영길이 송트남이 또 등장을 하네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이른바 보수파 자유파 진영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기의 흔적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김두관, 김완주, 송영길, 또 박원순도 들어가 있네요.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 이 사람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허성무 경남
경남도 정무부지사 민주당 출신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 서울시 교육감을 한 2차례 정도 했죠. 광노현. 예,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노당. 예, 강기갑 하면 여러분 아마 공중부양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강기갑. 권영길 민노당 국회의원,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냈죠.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예, 사망을 한 정치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유시민 전 국민참여당 대표,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유시민, 뭐 여러분들 이름 석자만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단은 이 오송 참사를 가지고 온 이른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4대강 개발을 적극 반대하거나 저지한 인사들과 단체들 명단을 제가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했죠. 이정희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전해숙 민주당 국회의원,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 최문순 전 민주당 의원, 백재현 전 민주당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주승용 전 민주당 의원,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 홍희덕 전 민주당 의원, 김상희 현 민주당 의원, 김성순 전 민주당 의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김맹곤 전 김해시장 민주당입니다. 손석형 민노당 출신의 도의원, 김혜연 진보신당 출신의 도의원, 김진옥 무소속 도의원, 이종엽 민노당 도의원,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김좌관 부산 카톨릭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른바 좌파 진영의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풍 역할. 안병욱 전 카톨릭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 윤재용 서울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이정선 서울대 교수, 이준구 서울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그리고 종교계 인사입니다. 명진 스님, 지관 스님, 지율 스님, 아까 얘기한 도룡륜, 천성산 그 터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지율 스님이죠. 수경 스님, 신부 중에는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예, 이렇게 개인이 62명 이 극렬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예, 반대 및 저지를 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단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50개 단체가 있네요.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노총, 예, 민노총은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운하반대교수 모임,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연대, 강살리기 네트워크,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여기에는 서울, 경남, 수원, 진주, 고양,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다 별도로 아주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환경재단, 환경정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 환경연대, 환경과 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 경남본부, 대한하천학회, 이때 참 교수들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참 굉장히 있죠. 환경운동 실천협의회 경남지회, 새생명 광명회, 전국기독교협의회, 전국시민단체연합, 학산 전통춤연구회. 아니 춤연구회가 왜 춤은 연구 안 하고 4대강을 저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참 그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예, 녹색미래실천연합, 기독교 성령운동협의회,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경남포럼 20일, 전국기독교협의회 중앙회,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협의회, 낙동강 물길 살리기 창령대책위원회, 낙동강 환경포럼, 생명환경 안보지킴이, 합천보 사랑주민회, 낙동강 발전 밀양주민회,
푸른 낙동강 양산 모임, 맑은 강 만들기, 의령 새물길 사랑 모임, 네, 이런 단체들이 그 당시에 반대 운동에 앞장선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62명,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드렸습니다. 단체 50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이 4대강 개발에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한 인사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저 오송 참사에, 오송 참사 그리고 미호천 범람, 지금 미호천 범람의 이 그 상황들, 요인들, 이게 치밀하게 지금 이제 이 감찰이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4대강 하면은 다 이 생태가 다 무너진다. 4대강 왜 강에다가 콘크리트를 쳐발랐느냐라는 그런 그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4대강이 이렇게 잘 정비가 돼서 홍수가 덜 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아마 마음속으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그렇지. 네. 그나마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래도 4대강이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물론 갑론을박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특히 전문가들의 그 견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를 한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의미에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를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강의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여러분들, 의원님들 1년간 방치 너무하네요. 침수 방지 법안, 수해 연대 책임. 침수 방지 법안이 1년 전에 이렇게 국회에 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죠. 저게 뭐 지금 본회의도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간 방치 너무하네요. 이제 이렇게 집중적인 수해가 나자 지금 국회 침수 방지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지라는 것이 언론에 조금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가 얼마나 지금 민생과 동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만평입니다. 의심이 간다. 아무래도 친명 대박 그림 같단 말이야. 이낙연계 혁신이 총선 쇄신 노선도,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 위대 교수죠. 총선 쇄신 노선도 총선 얘기를 자꾸 혁신위원장이 하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친명 살리기 위한 그런 혁신이 같단 말이야 라고 이낙연계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만평입니다. 두 가지 만평, 지금 현재의 여의도 정가 상황과 이 침수 피해에 관련된 그런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상징하는 법안의 계류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생계도 미룬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지금 할 텐데요. 제가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에 그 피해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송, 제 고향의 청주 바로 옆에, 원래 오송은 청원군이었습니다. 청원군. 근데 수년 전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병을 했습니다. 병합을 했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 그래서 지금은 청원군이 아니고 청주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게 이제 정식적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청주인 상황에서 오송을 요새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렇답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송을 이렇게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KTX에서 일단 내리면 그 자체가 오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궁평 터널을 지나가야 청주로 진입하기 때문에 저기는 거의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송 참사에 생계도 미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생계도 미룬 그 자원봉사자들, 이 지하차도 흙더미로 내일처럼 달려갔다 하는 분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천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지하차도도 가고 흙더미로도 가고, 바로 내일 우리 친척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내일처럼 달려갔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서 나온 그를 집대성한 그 기사인데요. 수해 현장 소방관, 경찰, 군인들이 몸을 퉁퉁 불어가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생계도 미룬 채 산사태 침수 지역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자들, 정말 참 이분들 보면은 아주 온
매무새가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될 정도로 참 아주 경건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아침 일찍이 저 자원공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청주 시의원 중에 제가 뭐 말씀을 모 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남모 글쎄 본인이 아마 원치 않을지도 싶어서 청주시 시의원 중에서 여성분입니다. 남시성을 가진 분은 아마 한 분밖에 없을 텐데 이 청주 시의원 남모모라고 하는 시의원 여성분이 이 자원봉사를 거의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봉사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봉사 현장에는 항상 그 남모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봉사에서는 아주 앞장서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 재난구역으로 조기에 지체 없이 지정을 해라라고 하는 어제 방송 또 어제 또 이 페이스북 글 대단히 잘 봤다. 그리고 참 시의적절했다. 이거를 이렇게 다 평상시대로 하면은 또 일주일 열흘 금방 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남 시의원께서 하는 말 중에 제가 지금도 이 귓전에 때리는 게 여러분들 이 화장실에 각종 생활 폐수, 오수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다 정화 시설로 한번 와서 정화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배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건 다 정화가 되는데요. 정화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타 펌프가 그걸 돌려야 되는데 모타 펌프에 물이 들어가서 다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하구나. 즉 생활 폐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또 아니면은 또 뭡니까 식사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이런 생활 폐수들이 이 장 정수기 정화기에서 한 번, 두 번 걸러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 순도가 높아지면은 그때 이제 배출이 되는데 방류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정화기를 돌릴 모터펌프가 죄다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시설 자체가 목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목통이 되듯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활폐수,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물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그대로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네, 이게 자원봉사자들은 그 생활폐수, 이른바 이 박테리아 또 뭐 세균 이런 거에 그대로 노출이 된 채, 그저 장화 하나 신고 이렇게 다 도구 이렇게 건사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집단으로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통화한 내용, 남시성을 가진 청주의 여성 시의원, 이분은 자원봉사 현장에 항상 있는 청주시에서 아주 봉사의 아주 여왕이라고 얘기를 할 분인데요. 바로 이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타 펌프에 물이 들어가서 다 먹통이 됐다. 그러니까 생활폐수, 화장실 물, 각종 옷폐수가 다 그대로 둥둥 떠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원봉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꾹꾹 참고 일을 하지만 아마 며칠 뒤에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이다. 심각한 피부병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기인된 병마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도 조속히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된 절차와 평상시에 그런 걸 따질 계자가 아닙니다. 일단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래야 자원봉사들이 많이 또 몰려와서 그래야 피해 복구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군경 갖고는 지금 뭐 택도 없죠. 예,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다 어디 뭐 체육관, 초등학교 이런 데에 집단 이 돗자리 하나 깔고 이제 참 이 무더운 여름날을 나는데 또 비가 그치면 또 얼마나 또 무덥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생활 오폐수, 화장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둥둥 떠다닌다. 예, 여러분 생각만 해 보십시오. 예,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일요일 날 제가 2시쯤에 이거는 좌구우면할 거 없다. 예, 피해가 심한 오송을 비롯해서 강내 또 저 호계리, 충북, 흥덕구에는 대표적인 게 세 군데고요. 또 충남의 공주, 부여, 뭐 또 많이 있죠. 경상북도에 어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재난구역으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거는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버스 기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계도 미룬 자원봉사자들 또 의인들, 의인들이 역시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다. 탈출하세요. 끝까지 창문을 깼던 버스 기사. 물론 이분도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다른 분을 승객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탱해가는 의인 아니겠습니다. 그날 747 급행열차 버스에서 지하차도에서 승객부터 챙겼지만 끝내 물속에 갇혀서 유명을 달리한 버스 기사. 네. 동료들은 말합니다. 모범 표창 받은 아주 성실한 분이다. 예. 그래서 우회로 오판 비난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버스 기사가 원래 이 궁평 지하차도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원래 노선에서는 그때 말씀 어제 드렸죠. 강내 그 4차선 왕복 8차선이 물에 잠겨가지고 가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오송 터널에 참사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청주로 들어가는 그 8차선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통행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 버스 기사가 우회로 거기 가면 뭐 가지를 못하니까 우회로 궁평 터널로 가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지하차도 의인이 또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하차도 의인, 바로 이분인데요. 지붕 위로 시민을 3명을 구출한 아주 그 지역 주민입니다. 네, 옆에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어요.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운전기사 조금 크게 클로즈업을 해 주시죠. 제가 전함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병조님이시군요. 지하차도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님, 유병조 화물기사인데요. 그 경각에 달렸던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사람이나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고 난간에 기대 있는 3사람의 이 주민을 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차도의 의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바로 이런 의인들과 생계도 미룬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3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4번째입니다. 4번째, 5번째는 참 여러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일 텐데요. 막말 전문가 김의겸, 어떤 막말을 또 이번에 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궁평 지하차도로 윤석열이 밀어넣었다. 글쎄요. 참 입만 열면 하여튼 사고를 치는 김의겸인데요. 같은 시대에 기자를 했던 제가 오히려 민망합니다. 저런 친구와 같은 시대에 이 친구는 물론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 저는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제가 이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기자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뭐 아주 모든 일에 자기가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아주 관종이죠, 관종.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자기가 관여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를 받아야, 물론 그래야 이제 군산에서 공천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에 대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이고, 예, 정말 참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거는 야, 이건 네가 저 해도 너무하다. 야, 이거 그런 말을 지금 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 한참 뒤에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발을 빼긴 뺐습니다. 네. 논란이 크게 일자 어제 오후에 계속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예,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앞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예, 유가족들 이미 지금 예, 14명, 15명의 지금 아주 사망자가 난 상황에서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가족은 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얘기를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발을 뺀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유족들께 사과를 한 것이죠. 네. 이에 앞서 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김의겸이가 옳다.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 민주당 전직 의원들도 아주 신났습니다. 임종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치기 이념 외교와 터무니없는 미국 대통령 흉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임종석도 이제 총선에 다가오니까 슬슬 이제 뭐 시동을 거는 그런 그 형국이겠죠. 최재성 정 정무수석은 괜한 방문이다. 무리한 방문이기까지도 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예, 김병주 사성장우 출신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건 역설적으로 전쟁 주도권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결코 우리 국익 차원에 도움이 안 된다. 잃는 게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의겸을 필두로 해서 예, 임종석, 김병주, 최재성 다 지금 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저쪽이 그 아주 좋다. 저 국민들보다 우크라이나 먼저 가서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아주 맹공을 폈는데요. 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유엔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즉각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예, 그 유엔의 어떤 그 스탠스 이런 거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러시아의 비호를 받은 김일성의 이 남침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국력이 피폐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이 표피적인 걸로 공격을 하고 대통령을 그야말로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참 저들의 의식 그 상태 이거는 뭐 우리가 따로 제가 거듭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걸로 보입니다. 예, 5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생업 종사하느라고 딸 일상을 몰랐다고. 조국이 생업 종사하느라고 딸 일상을 몰랐다. 이 얘기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어제 이 2심 재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 관련된 예, 재심 1심에서는 이미 2년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제 2심 고등법원의 첫 재판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딱 잡아댑니다. 딱 잡아대죠. 예, 딸의 뭐 대학에 가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 뭐 정무수석 장관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나는 생업 종사하느냐고 전혀 몰랐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네. 글쎄요. 예, 딸은 어떻게 되든가 말든 자기는 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살아서 내년 총선에 가서 꼭 불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내 책임이다. 네, 딸이 그 정경까지
가도록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다 애비 책임이다 라고 딸이 오히려 구속되지 않게 살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몰랐다. 나는 생업 종사하느라고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조민이 내 딸인 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는데요. 예, 항소시 첫 재판에서 허위 스펙, 나는 공범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왜 조민이 이 갑자기 뭐 이렇게 자퇴를 하고 뭐 이렇게 조민 또 아들 다 무슨 자기가 학교 다닌 것들을 다 학위 반납하고 그런 거 소송도 취하하고 그런 게 바로 다음 달 말이 조민의 소송 그거입니다. 데드라인.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이전에 조민을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스펙을 잘못해서 입시 비리로 학교를 고대라든가 부산대 의전원을 다녔다면은 그걸로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아재 이득을 본 거는 당연히 유죄죠. 예, 그런 입시 비리를 통해서 가짜 허위 스펙을 만들어서 어디 대학을 다녔다 의전을 다녔다 하면은 이거 비리 당연히 유죄인데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예, 의전원도 포기하겠다라고 미리 아주 약삭빠르게 한 얘기는 바로 공소시효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소냐 불기소냐 할 때 불기소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조국은 나는 생계에 바빠서 딸 저거 몰랐다. 나는 공범이 아니다. 그럼 공범은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죠, 부인. 예. 조민과 내 처 정경심이 다 한 일이지 나는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참 조국답지 않습니까? 예. 조국다운 이 법정 진술이네요. 글쎄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내 불찰이다. 딸이 그 정도까지 하는지를 미리 살펴야 되는데 나의 불찰이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하는 게 모정이자 부정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다섯 번째 생업 종사하느라고 딸 일상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조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보내십시오.